참석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마이크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진행하고 나서 포토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저희 마루이 비디오의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이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루이 비디오를 연출한 윤준형입니다. 아침부터 이 정신사나운 영화 보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재밌게 보셨길 진정으로 바라고 마이크 서현우 배우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루이 비디오에서 김수찬 PD로 탐사 취재를 떠났던 서현우입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감독님 말씀처럼 정말 정신사나운 영상물을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유익한 대화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루이 비디오 취재팀 기자 홍은이었던 배우 조민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찍부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영화 봐주신 거 재밌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때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 첫 회담 때문에 만나는 날 제가 제작사 대표하고 낮술을 한잔 했어요. 그래서 낮술을 한잔 하는데 검찰청 지하 자료실에 가면 이 재미난 영상들 되게 많지 않을까? 뭐 살인 사건이 우연히 찍히게 된 영상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어떤 성추문에 관련된 그런 스캔들이 관련된 비디오도 있을 거고, 또 연예인들에 관련된 뭐 그런 비디오도 있을 거고, 이런 그 비디오에 찍혀 있는 어떤 이상한 남자 형상을 쫓아가는 그런 르포 형태의 어떤 그 바운드 푸티지물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제작사 대표가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미가 없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이 살인 사건만 전담해서 취재를 하는 기자분이 계셨는데 이 한 방 하나가 이제 이 살인 사건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그 방에 다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사를 하려고 짐을 빼는 순간 그 온통 방 안이 검은 곰팡이로 다 차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찰청 검찰청 지하 자료실에 있는 어떤 이런 그 봉인된 비디오와 그리고 이 어쩌면 이런 망자들의 어떤 그 원한들이 서린 여러 가지 이런 기운들 때문에 시커멓게 변해버린 그런 검은 곰팡이로 변해버린 그런 검찰청 지하 자료실 보관소였던 이미지가 일단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영화 중에서는 곤지암, 랑종, 그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파운드 푸티지에 해당하는 영화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영화들 뭐 너무 훌륭한 영화라는 건 이견이 없고, 그런 영화들은 약간 그 공포적인 상황이나 공포적인 장소에서 이 주인공들이 반응하는 것들을 주로 담으면서 관객들이 재미를 느껴야 하고 한다면 저희 마루이 비디오는
조금 이야기에 집중된 파운드 푸티지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관객들 되게 좋아하시는 뭐 그 알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나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이런 그 차근차근히 진행되는 어떤 그 영화가 진행되면서 미스테리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부유하고 있다가 어떤 한 순간에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착 맞춰지면서 조금 소름을 끼치고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조금 서사가 좀 더 부각되어 있는 파운드 푸티지물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 작업들을 되게 현실감 있게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운드 푸티지물의 가장 큰 어떤 관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는 사실 이게 진짜처럼 보이느냐 가짜처럼 보이느냐 이거에 사실 이 파운드 푸티지물은 결판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배우들을 뽑는데 굉장한 공력을 들였고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 마루이 비디오에서는 연기를 못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일반인들이 연기를 되게 잘하게 느껴지는 되게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그 김수찬 PD가 실제 이 마루이 비디오에서의 진짜 PD처럼 그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본 같은 것들도 없이 그냥 이 인터뷰이들한테 저희가 이제 받아내야 되는 대답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고 계속해서 이 질문들을 변형하면서 답들을 끄집어내면서 조금 앞에 초반에 어떤 인터뷰이들의 그 이야기가 조금 진짜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어떤 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이 실화와 어떤 가짜와 이 경계에 서서 이 영화를 바라보시면서 조금씩 이 영화에 젖어 들어셔서 아 이게 약간의 그 공포 영화구나 하고 소름 끼치면서 나가셨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로 일단 만들었고요. 특히나 조민경 같은 배우는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독립영화를 보면서 되게 안 그래도 되게 좋게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그 초반에 인터뷰하는 장면을 했을 때 그냥 정말 기자 같았어요. 그냥 일반인 기자 같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를 들면 조금 표현적이고 또 기성 배우들도 좀 해내기 힘든 연기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개런티를 못하고 조민경 배우도 개런티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왠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배우는 굉장한 그 깡다구가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이 정도라면 어떤 역할이든 그리고 어떤 그 장면에서 또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민경 씨를 캐스팅하게 된 이유입니다. 네네. 서은우 배우님 캐스팅에 대해서. 네. 서현우 배우는 사실 이 파운드 푸티지물이 진짜처럼 보여지기 위해서는 초반에 이 인터뷰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진짜처럼 다가와야 되기 때문에 그놈이다라는 영화를 찍었을 때 서현우 배우와 같이 하면서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태도가 굉장히 좋은 배우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일단 자기 촬영이 없는 자기가 촬영 없는 날에도 와서 이 분위기들을 접하면서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자기 자신을 녹여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스태프들과 잘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호흡들을 맞춰가는 좋은 모습들을 너무 봐왔기 때문에 그냥 정말 제작자 마인드에서 김수찬 PD가 돼서 이런 인터뷰들과 자연스럽게 이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흔쾌히 또 서현우 배우가 이 배역을 맡아준다고 했을 때 그냥 저는 왠지 그냥 이 초반부는 확실히 어떤 현실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그 기대와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오컬트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사건이나 여러 가지 현상의 이면들을 들여다보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검찰청 지하 자료실에 봉인되어 있는 비디오에 어떤 이상한 형상이 찍혀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그 소재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상한 형상을 계속 따라가는 다큐팀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무섭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한국 근현대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뭐 복지원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개인의 어떤 사건이긴 하지만 뭐 부산에서 일어났던 여관방 살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잘 접목시켜서 이 3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어떤 살인 사건에 관련된 이 사항들이 어떻게 이 지금 30년이 지난 이 지금 취재진들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오컬트적인 상황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되게 뭔가 색다른 파운드 푸티지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감독님하고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거의 제 자신의 어떤 두뇌는 윤준영 감독님이고 제 신체는 서현우다, 이 상태에서 김수찬 PD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 취재를 하는 그 일련의 어떤 그 상황들을 맞이할 때 굉장히 제가 뭔가를 감정적으로 느끼고 판단하는 것보다 이 제가 취재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보게 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좀 더 안내하고 그리고 템포적으로도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항상 카메라가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그 인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자료를 찾았을 때도 먼저 카메라에게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고, 이런 호흡들이 기존에 제가 해온 어떤 호흡의 방식이랑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호흡이나 템포 이런 것들도 좀 더 취재 탐사를 할 때 어떤 관객들을 따라올 수 있게끔, 이 영상물을 보시는 분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특별한 호흡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좀 주안점을 많이 싣고 했었고, 정말 감독님, 제가 걸어다니고 취재를 하면서도 감독님과 혼연일체가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조민경 배우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로서 사실 한다라는 거는 여기 기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책 같은 에세이 책이나 이런 인터뷰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런 어떤 많은 시간들을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나라면, 내가 만약 조민경 기자라면 내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촬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기자 부분을 준비했었고,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님이 여러 가지 이제 파일이 담긴 USB를 주신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 안에 굉장히 무서운 것들도 꽤 있었어요. 한 4가지, 5가지 정도 있었는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사실 그 무서운 부분은 하나도 보지는 못했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다큐멘터리에 관한 거였어요. 어떤 실제 구술하는 다큐멘터리 관한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많이 보면서 준비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구술할 때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은 영화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진 않지만 조경호라는 어떤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어떤 이유라던가 정말 그 참고 참은 어떤 감정들,
떠도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랑 감정들이 형상화되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머릿속에 거의 이제 띄워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집 안에서 이런 사고가 났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면서 그 굿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연출부들이 되게 고생을 했는데요. 기존의 배우를 찾는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배우를 찾지를 못했어요. 거의 촬영 임박하기까지에도 배우들을 캐스팅을 다 못하고 있다가 이러지 말고 좀 더 파격적이고 다른 방식으로 찾아보자. 그래야 이 초반 20-30분의 이 인터뷰이들의 이야기가 진짜처럼 느껴져야 이 영화에 관객들이 감정을 몰입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다. 이런 그 생각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지방에 그 어떤 연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어떤 그 학원 같은 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다 이 인터뷰들은 제가 캐스팅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나레이션 대사들이나 뭐 이야기하는 것들도 정말 유려하게 그냥 그 인터뷰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을 더듬더듬 거리시고 그리고 중간에 대화를 하시다가도 카메라를 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 그 마루이 비디오하고는 더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그냥 일상적이고 되게 편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되게 섭외를 많이 했고 그리고 아까 조금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김수찬 PD가 정말 이 김수찬 PD가 되어서 그다음에 상황만 던져주고 대본을 저희가 전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김수찬 PD가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답들을 계속 이끌어내느라고 인터뷰를 거의 뭐 지금은 1분, 2분 나오지만 뭐 6시간, 7시간 하루 종일 찍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영화의 흐름에 맞는 대답들을 저희가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뭔가 영화 촬영을 했다기보다 정말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취재를 했던 기간으로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 정도로 제가 실제 그 바디캠이라고 하나요? 실제 그 캠을 달고 실제로 카메라를 들고 혼자 투입돼서 이렇게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촬영도 하고 방금 보신 영상에서 제 호흡 소리도 실제 동시 녹음된 상태거든요. 정말 그 바디캠을 착용할 때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긴장감이 있어요. 제가 혼자 어떤 그 들어가야 한다는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혼자 이제 달려 들어가서 동료들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그 필사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걸려 있는 어떤 장신구들과 사진들을 둘러보는 장면이 있는데 좀 헛것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 그럼에도 만감이 교차했던 게 안에서는 또 이 취재를 끝내야 한다. 정말 이 영상을 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믹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한테도 실제적인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고 소름 돋았던 순간들이었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조민경 의원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을 다니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숙소를 묵는 시간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더 그랬던 것 같은 게 일단 촬영지 자체가 좀 어둡고 좀 많이 그늘지고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잠이 들기 전에는 항상 절대로 암전시켜 놓지 않고 항상 불을 켜놓는다던가 간접등 이런 걸 켜놓고 하지만 절대 거울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태로 항상 취침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배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디캠을 달고 이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어두운 곳에 제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가장 무서웠던 때는 그 마지막에 성황당에서 제가 그 상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 거기가 정말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가 혼자 있어야 했던 시간들이 짧았지만 저에겐 굉장히 길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때가 가장 좀 공포를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원조격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2003년도에 목두기 비디오라는 그 바운드 푸티지를 만들 때는 사실 당시에는 그런 장르 자체가 아예 없었고, 그다음에 한국 관객들한테는 아마 블레어 위치 정도가 아마 알려졌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어떤 남녀 애정 행각이 담겨 있는 비디오 속에 찍혀 있는 어떤 형상을 쫓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우리나라의 어떤 여건상 정말 사실적이지 않으면 이 영상은 아마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했던 그 어떤 방법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어떤 르뽀물처럼 만드는 것이 어떤 목두기 비디오의 가장 큰 컨셉이었고, 이건 무조건 관객들로 하여금 사실처럼 보여져야지만 관객들이 재밌게 몰입하면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작품이었고, 지금은 뭐 20년이 훌쩍 흘러서 지금은 이런 페이크 다큐나 파운드 푸티지 같은 장르가 이미 하나의 어떤 장르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옛날 목두기 비디오를 만들었을 때 이 다큐 팀이 어떤 식으로 이 오컬트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가짜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꾹꾹 눌러놓고 못하고 한이 되어 있다가 20년 지나서 이제는 이 장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이 홍은희 기자와 김수찬 PD가 이런 오컬트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도대체 이 동성장 살인 사건, 여관방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벌어졌던 아미동 살인 사건과 그리고 30년이 훌쩍 지난 이 취재팀한테 벌어지는 이 상황들이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거지? 라는 어떤 그런 미스테리한 상황들을 좀 잘 풀어나가면 또 새로운 어떤 바운드 푸티지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제사스 대표도 그렇고 이 영상물에 투자를 해주셨던 KT 알파 분들도 되게 그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해주셔서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장르적으로 되게 자본의 논리로 따지면 굉장히 위험한 장르이기도 한데 또 과감하게 또 투자도 해주셔서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확한 시나리오의 형태는 아니었고요. 뭔가 취재를 위한 어떤 일지의 형태였나요, 감독님? 그래서 이미 그 자체부터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호기심이 너무 생기기 시작했고, 평소 저도 이제 배우로서 연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어떨 때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욕망이 굉장히 어떤 그 장치적인 어떤 안에서 어떤 뭔가 저에게 체험을 시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그놈이다라는 영화 때 감독님을 뵀지만 감독님의 그 집요함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감독님께서 정말 집요하게 한 씬 한 씬 찍으셨던 그런 기억을 제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나리오 이상의 어떤 일지 형태, 취재를 위한 어떤 파일 형태의 글을 접했을 때 이것이 어떤 굉장한 작업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하게 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거의 다양성 영화를 주로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연기적인 부분에 내가 만약 필요하다면은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무서울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 어떤 사건 안에 어떤 가족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조경호라는 어떤 한 아이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저의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그 당시에 좀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나를 향한 어떤 답답함이 이 조경호라는 인물과 제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고, 또 거의 이게 정말로 체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전에는 제가 캐릭터를 만지고 행동을 정하고 뭐 시선을 일로 두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면은, 이 작업은 정말로 내가 기자가 된 것 같은 정말 그런 느낌으로 우리 팀원들과 취재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어떤 한 작업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뒤에 거부터 답변을 드리면 저는 그냥 이 공포라는 감정은 그냥 실제 상황에서 내 주변에서 이제 실제로 일어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0년대를 재현해야 되는 어떤 숙제가 있었는데 이게 괜히 어설프게 뭔가 그 세트를 만들거나 뭐 어설프게 해서는 오히려 가짜 티가 날 것 같으니, 그냥 정말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공간, 그냥 어디 슬리퍼 신고 집 밖에 나가면 1,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일상적인 공간을 저희가 우리가 잘 만들어서, 이 공간이 처음에는 일상적인 공간처럼 보이다가 서서히 영화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점점 공포의 공간으로 다가오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성황당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공간들은 저희가 여기저기 정말 전국을 다 뒤졌는데요. 이게 너무 멋있고 또 화려하거나 컨셉추얼한 곳은 가짜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일반적인 공간은 또 조금 미술적으로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중간에 어느 타협점을 찾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냥 화면에서 저 공간은 약간 실제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공간은 여지없이 실제 공간입니다. 성황당도 실제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폐가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실제 있었던 공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촬영하기 되게 힘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선택했던 거는 이런 사실적인 느낌들을 충분히 더 전달해 줄 수 있다. 카메라 워킹이나 유려한 어떤 카메라 흐름보다는 이런 그냥 공간에서 주는 공포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지점들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목도기 비디오하고의 어떤 관련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20년 전에 그냥 치기 어린 그 영화 학도들이 만들었던 그 작품에 대해서 되게 사랑을 많이 해주셨지만, 저 나름대로는 계속 그냥 숙제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청, 그러니까 그 여관방의 어떤 원혼의 모습을 드러내서라도 이 구천에 떠도는 이 경우의 어떤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집착하게 됐고,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목도기 비디오하고 많이 닿아 있지만 좀 더 확장해서 이걸 제가 그냥 숙제를 끝내듯이 조금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어떤 영화 역사에 있어서 그냥 약간 제 숙제하는 느낌? 뭐 그런 게 조금 더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민경 배우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영화 상영부터 이렇게 간담회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정말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 정말 뭐랄까요,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 노력 속에서 정말 저도 감독님과 같은 마음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현장에서 스태프들의 어떤 동선이나 움직임까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팀이 제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했고, 이렇게 정말 취재를 떠나는 어떤 여정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여러 지방 각지를 떠돌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았던 작품입니다. 겨울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이 쌀쌀한 날씨에 오싹함을 좀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극장에 꼭 오셔서 저희 마루이 비디오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들 이렇게 오랜 시간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저 뒤에 스태프분들 와 계시는데요. 뭐 모든 영화들이 그렇지만 스태프분들 되게 고생하시죠. 이 열악하고 되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찍어주신 스태프분들한테 일단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아침 이 대바람부터 이 정신없는 이 정신사나운 이 영화를 봐주신다고 이 와주신 저희 기자분들, 그리고 파워블로그님들, 그리고 또 여러 또 매체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KT 관계자들, CGV 관계자들, 너무 정말 하나하나 너무 소중한 시간들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치열하게 만들었으니까 극장들 이제 이 코로나가 거의 이제 종식되어 가니까요, 극장에 와주셔서 한번 봐주시고, 또 OTT 가면 또 OTT에서도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